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코너는 세계와 K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신하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최근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평론가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지난달 31일 타임지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그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냐는 질문에 나는 왜 우리가 부유한 나라를 보호해 주는지 모르겠다. 예, 그러면서 제대로 된 비용을 좀 지불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워낙 과장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한국이 4만 명의 병력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만 명 아니지 않나요? 네, 지금 28,500명 정도 되고요. 그렇죠? 아니 저기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니요. 돈 주고 있어요. 저희 1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정도 부담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본인이 처음 집권을 할 당시에도 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한국이 그때 저희가 부담하고 있던 돈의 한 5배, 6배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협상이 계속 안 돼서 중지돼 있다가 그 당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주한미군과 관련해가지고 그 기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급여 못 받았어요. 돈이 없어서. 맞아요. 돈이 없어서. 네, 급여를 못 받고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이제 겨우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요. 뭐 이분이야 나토와 관련해서도 첫 번째 집권기 때도 계속 이제 분담금 제대로 안 내면 우리 보호 안 해줄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유세 과정에서 이번에도 너네 분담금 제대로 안 내면 우리가 러시아가 너네 침공해도 보호 안 해줄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거기에 이제 한국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단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한 4배 정도 부르잖아요. 4배, 돈 또 그러면 달라고. 군인 숫자를 3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줄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가격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딜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제일 웃긴 거 뭐냐면 한국에서는 지금 좀 약간 친트들 있잖아요. 여기는 한국인데도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좀 약간 뭐 물론 한국한테 이득이나 손해가 있겠죠. 누가 당선되는가. 근데 마치 국내에서 대선으로 치르듯이 나 트럼프 변이다. 트럼프가 돼야 된다 하는 좀 약간 분들이 있긴 한데 일단 그 자체만 좀 웃기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트럼프 현상을 분석을 했을 때 모든 면에서는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방위비 분담금은 그렇게 단순히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올리겠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의회도 있잖아요. 미국 그렇죠. 의회도 셉니다. 미국 의회 승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 국방수권법이라고 해서 미국은 매년 이 국방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국방 안보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법안을 통과를 시키거든요. 이제 거기에 기초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주류가 친 트럼프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이미 나토에서는 회원국들 중심으로 트럼프가 다시 복귀할 것에 대비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우리 분담금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올리고 있는 분위기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그 알파고 기자가 얘기한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지금 28,5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주둔을 합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지금 동아시아 안보 위기가 고조됐다고. 근데 이 안보 위기를 고조시킨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에 안보 위기, 긴장 고조감을 낮추게 되면은 사실 주한미군의 숫자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제가 뭐냐면은
일본에 있는 미군이 주축이 돼서 결국 주한미군은 밑에 부록처럼 들어가서는 정말 한반도의 어떤 평화의 문제라기보다는 북한을 견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대만 문제라든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그 비중이 더 커졌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주한미군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무조건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이렇게 한정시켜 보기보다는 도대체 미국이 한국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저희도 좀 이기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트럼프를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길 바라는 한국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이거 한국 분들이 아마 국제뉴스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좀 약간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트럼프가 들어서서 북미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미국 대통령이 처음 들어섰고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서 변화가 됐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높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대통령이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뭔가 이 엇박자,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쪽이 이제 좀 진보 정부면 미국은 보수 정부고. 예. 엇갈렸던 것 같아요. 민주당, 공화당이 엇갈렸던 느낌이 지금 드는데, 와, 우리 알파고 말대로 그래요. 필요하다면 우리 병력 줄이자, 돈도 줄이자 이렇게 하면 너무 또 많이 줄이면 안 되고 적당히. 예. 아니 왜냐면 이거는 지금 제 보기에는 트럼프는 거기 있는 군인들을 빼고 싶은데 안 빼려면 돈 주라는 거 아니고 아마 한국 정도는 아마 공화당 애들도 왜냐면 지금 미국이 우리는 세계 경찰 보루스로 너무 많이 했다. 이걸 덜 하자고 하는 라인하고 아니야 세계 경찰 보루스를 해야 돼 하는 라인 지금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는 우리는 세계 경찰 노릇하지 말자고 하는 라인의 대표자인데요. 근데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 말자고 하더라도 중국 정도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 발을 빼도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도 동아시아에서는 발을 그렇게 쉽지 빼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공격이 들어간다면 아마 중국 쪽이 더 예민하거든요. 아마도. 그리고 일본한테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일본한테는 전혀 얘기하죠. 일본도 지금 주한미군 많은데요. 한 6만 명인가 5만 더 많아요. 넘죠. 근데 일본한테 그 말이 왔는데 그럼 한국한테 그걸 하는 이유는 그냥 그 동네에 있는 일진 형님들이 와서 야 그 초코파이 맛있지? 어이 혼자 먹으면 돼? 돈 줘! 같이 먹자! 형한테 줘야지. 형들 일단 맛을 보고. 이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10년간 방위비 계속 증액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기고 이 표현이 있군요. 좀 그런데요. 저희 국내 총생산 GDP의 2% 수준으로 몇 년까지 올리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미국과 발맞춰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니거든요.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에 대한 지배 야욕을 버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한 보통 국가로의 꿈을 밑바닥에 깔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뭐 일본이 무장을 하는 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거고 우리가 적당히 컨트롤하면서 이용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 일본도 그렇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한테도 방위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강경하게 이런 방위비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진심인지 표 때문에 하는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분이 진짜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심이다? 예. 저 기업가네 기업가 진짜. 이 사람은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트럼프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유럽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반응이 나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야 이거 우리 진짜 돈 올려야 돼 되나? 이러면서 방위비? 실제로 올린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유럽에서는 유럽 군대를 만들자고 해서 그렇죠. 유럽 방위군. 프랑스도 이걸 기회 아니야? 그러면 유럽의 형이 나야. 어차피 영국이 지금 유럽 연합을 탈퇴했잖아요. 탈퇴 나갔으니까 이유 나갔으니까. 그리고 뭐 독일도 이제 전범 국가하고 이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도 이제 리조또나 아니면 마카로니 먹으니까 너무 좀 약간 바쁘고 그럼 내가 남았지. 프랑스가 있으니까. 네, 프랑스냐 우리는 유럽 연합의 군대를 만들지 미국이 형 노릇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지금 그 얼마 전에 마크론이 가서 푸틴한테 협박을 했잖아요. 야 어디서 가져오면 내가 개입할 거야. 물론 뭐 푸틴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는 다 오늘날에 이렇게 프랑스가 그동안 이렇게 항상 로man틱한 남자 모습으로 보여줬다가 갑자기 좀 약간 스콧 남자 모습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아마 그때 트럼프가 찔려서 그래요. 아,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누가 되냐에 따라서 뭔가 급변하게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조금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미국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면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반전 지금 시위 소식 전달해 드렸는데 지금 난리 났습니다. 미국이 지금 동부, 서부, 뭐 미국 대학 캠퍼스 전역에 들풀처럼 시위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뉴욕에서만 300여 명이 체포됐다고 뉴욕타임즈에서 전했고요. 네. 일단은 평론가님께서 이 상황 지금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달 17일에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크지 않았어요. 그냥 몇몇 학생이 텐트를 쳐놓고 시위를 벌였는데 이 컬럼비아대 총장이 하원에 불려나간 겁니다. 불려나가서 아니 캠퍼스 내에서 공화당 그러니까 좀 보수 성향,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아니 이거 반유대주의 구호 나오는데 이거 내버려 둘 거냐? 왜 강력하게 대응을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그치니까 총장이 제대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학생들이 진짜 더 화가 난 거예요. 총장이 우리를 보호하기는커녕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정치계가 계속해서 우리의 시위를 우리는 반전 시위인데 반유대주의 시위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에 총장이 동참을 했다는 거에 분노를 하면서 이제 이 시위가 좀 커지려고 하니까 콜롬비아대 총장이 경찰을 불러들이면서 108명이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미국 다른 대학 학생들이 캠퍼스가 경찰에 의해서 짓밟혔다. 그리고 총장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내어준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분노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시위가 점점 확산이 됐는데 다른 대학 총장들 역시도 경찰이 협조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1,200명이 넘었다 체포된 학생들이 또는 미 전역에서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체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학과 학생 간의 적대적인 관계가 지금 더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콜롬비아대에서는 퇴학 처분 내리겠다, 정학 처분 내리겠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학생들이 기숙사도 이용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는 거거든요. 미국은 의료보험 혜택 사라지면 굉장히 힘들지 끝입니다.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미국에서 큰일 아프면 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아플 수도 없어요. 참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함부로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대학 측의 학생들을 적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미국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아니 그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냐 또는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시위냐.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고 여기에 미국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또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기업들로부터 많은 연구비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관계 끊어라. 그리고 입장 밝혀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베트남전에 예전에 반전 시위하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최근에 이렇게 미국 전역에 이 많은 대학에서 뭐 서부, 동부, 남부 대학 유수한 대학에서 이런 경우 없었고 1,200명 정도 이렇게 체포됐다는 것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대학교 시위만 보고 있는데 어제도 법안이 하나 통과됐는지 아니면 통과된 중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법안이요? 하원은 통과했어요. 어떤 법안? 아니 다른 법안? 다른 거.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빌라도요. 이제 유대인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는 예수님이 유태인들 때문에 죽었다는 거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친이스라엘 사상가들도 이스라엘 지지하는 유태인 사상가들도
야 이거 너무 지나치다. 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예. 그러면 예수님 어쩌다가 죽으신 거예요? 네. 누가 가서 거자질 할 거 아니에요, 로마 네. 제국에다가. 예. 이거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이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하마스가 먼저 친 거잖아요, 이번 네. 사태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건 너무 좋아. 처음에는 하마스 친 거예요. 원래 예전에는 항상 선제 공격을 이스라엘이 했었는데 그쵸. 그럼 하마스가 이번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는 싹쓸이하자. 근데 여론이 이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는 여론이 많이 변한 거예요. 아무리 하마스가 먼저 선제 공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결과를 보거든요. 네. 결과 무슨 일들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바뀐 건데 근데 위에 있는 이제 어르신들이 그걸 이제 인지 못하니까 조금만이라도 팔레스타인이랑 관련된 지지 발언이나 아니면 행동이 있으면 거기를 너무 심하게 때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반자격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아. 지금 약간 미국의 어르신들이 상황을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먼저 팔레스타인이 때렸으면 하마스 쪽에서 때렸는데 네. 예.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생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조금만이라도 팔레스타인 편을 들면 삭스리하자. 근데 이미 기울어졌어요. 약간 이쪽으로. 기득권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하신 그 윗분들을 생각하고 대학생들 생각하고 다르다는 많이 거죠. 다르죠.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부분을 그렇죠. 주목하고 크게 있는 거예요. 와닿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게 1968년에도 콜롬비아 대에서 시위가 반전 맞습니다. 시위가 촉발을 베트남 해서 전쟁. 예.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그 당시 대선까지 영향을 맞습니다. 줬단 말이죠. 자, 그때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좀 실시간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그 촉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사실 그럼 대학생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할까? SNS라는 게 있다는 SNS가 거예요. 있네요. 예.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현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마스 측에서도 네. SNS 활용 엄청나게 합니다. 예, 예. 뭐 이스라엘은 기득권 세력을 이미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기성 언론들을 통해서 친이스라엘 여론을 조성을 한다면은 하마스 쪽에서는 그런 레거시 미디어 이용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서방 언론들은 거의 다 비판적이거든요. 근데 하마스가 노린 게 뭐냐면 SNS라는 SNS. 거예요. 그러면 청년층이 SNS를 실시간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가, 여성들이, 그리고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영상으로 봤을 때 느끼는 게 레거시 미디어에 보도된 내용보다 훨씬 크게 와닿는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이냐 봤더니 글로벌 정의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정의가 이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상 기후 현상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네. 벌어지고 있는데 기후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들이 각국의 정부들이 획기적인 대책 방안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왜 기후 변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라고 정부를 향해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아니 이상기후 현상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기후변화라는 게 나한테 굳이 와닿지도 않는데 왜 정부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더 늦기 전에 우리 지구를 보호해야 돼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렇게 변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지금 중동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많은 젊은이 대학생들이 동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지금 이 시위들이 유럽에도 보졌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몇 개국도 이미 좀 약간 진보 좌익 이제 정권을 넘어갔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인이 제일 대표적인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태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라파 공격하는 거 입장 그대로 네타냐후는 총리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지금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시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라파 지금 네. 공격을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공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네. 내부에 지금 본인의 이제 총리 자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3명 들어와 있는 극우 장관들이 너 공격 안 하면은
하마스하고 휴전만 해봐. 그러면 우리는 연정에서 탈퇴해서 너 아하, 총리 자리 잃게 할 거야라고 대놓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타냐후가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또는 실제로 정말 지상작전 할 것인지 아직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네타냐후는 지금 미국의 압박도 받고 있지만 중요한 건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 발부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예. 이건 네타냐후를 압박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물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하기만 해봐 이거 반유대주의야 이러고 뭐만 하면 반유대주의라고 네. 난리를 쳐요. 마치 금기어 너 반유대주의 딱 프레임 씌워놓으면 얼음 땡 하기 전에는 못 움직이는 너 반유대주의자 예전에 아니야. 공산당 그렇습니다. 얘기하듯이.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그 미국한테 네타냐후가 이거 ICC 체포영장 나한테 발부 안 되게 너네 힘 써줘야 되는 네. 거 아니야? 이러고 아니 내부적으로. 미국이 거기서 달퇴 있어요. 아, 미국이요? 네, 예. ICC 미국은 회원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회원국이 아니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러시아도 회원국이 아니지만 푸틴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했기 발부했잖아요. 때문에 브릭스 정상회담 안 갔어요. 그래서. 그렇죠. 못 가잖아요. 그렇죠. 회원국인 나라 못 대통령이 가요. 먼저 방문해가지고 형님 이번 정상회담 안 하시면 네. 또 안 될까요? 우리 예. 지금 회원국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선배님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라파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는 진짜 찐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할 진심은 아닐 수 예.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아. 그 말을 하는데 예. 동시에도 이스라엘 이제 정부 기관에 계신 분들이 네. 너무 열심히 이집트가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하마스랑 만나고 있고 네. 지금 결과가 이제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온 일을 모르긴 하지만 이제 또 내부 소식 통에 따르자면 라파 공격이 사실은 2번이나 딜레이 됐어요. 네. 물론 지금 아예 공격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규모 정도는 좀 하고 교전들이 있긴 있고, 있는데 예. 좀 약간 본격적인 공격을 안 하고 있지만 근데 그것이 2번이나 마테냐후가 지금 딜레이 했어요 이미.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협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살짝 좀 약간 하마스도 좀 약간 발을 좀 약간 빼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 하마스한테 또 압박을 하려고 그 말을 하는지도 물음표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확실한 거 뭐냐면 미국이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이번 사태가.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내 학교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일단 트럼프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선거도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이 나오지 않았으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은 정상화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네. 지금 사우디는 모든 발을 뺐어요. 네. 사우디에서 이스라엘이란 정상화를 하려고 하려고 배치됐던 외교관들은 다 숙종을 했거든요. 네. 사우디는.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 진짜 제일 우리가 원했던 거 뭐냐면 중동에서 우리의 찐 동맹국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외교 정상화인데 둘이 딱 붙여놓으면 미국이 정말 편할 건데. 그렇죠. 미국이 중동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예. 동양에다가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타냐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야 이거는 기회일 수도 있어. 너 빨리 하마스랑 예전에 93년 때 뭐죠 오슬로 협정을 하듯이 걔네들도 뭘 하고 네. 다음에 우리는 너한테 사우디 중심으로 파키스탄,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나라로 승인 안 한 국가는 꽤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오. 사우디처럼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로 인정하는 사람 그 국가들이 많아요. 중동이나 이슬람 국가 중에 많은 국가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예, 있군요. 이스라엘한테는 너는 97년 국경으로 팔레스타인을 건국시키고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면 우리도 너를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뭘 안 해줬기 때문에 아직도 네. 이스라엘을 그 나라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빨리 이걸 좀 약간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중동에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타냐후도 오케이 제가 전쟁에 들어왔을 때 머릿속에 있었던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더라도 네. 또 다른 공을 내가 세우면 유권자들을 제가 좀 설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문제가 그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아하. 내부 소식통을 들으니까 하마스도 이스라엘 측도 왠지 거의 90% 정도는 서로 동의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왜 지금까지 결과가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마스 측에서는 카이로로 네. 협상 대표단 보내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양측 다 이 전쟁을 더 끌고 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하마스도 힘들어. 네, 맞아요. 하마스도 자칫 잘못하면은
영구 휴전을 지금 정도에서 그나마 해버리면은 네. 하마스가 존립 근거라든지 또는 지지세를 높일 수 있는데 여기서 더 길어져서 더 가면? 민간인이 더 살상을 당하게 되면 하마스의 본인들도 존립 존립 없어질 수 위기가 있다. 닥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 세계는 또 다른 의미의 어떤 공정이나 정의 관념을 갖고 싸우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 80년대 대학생들이 시위를 했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미국에서 이런 일이 2024년도에 있다는 게 그 자체가 네. 좀 더 놀랍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